네,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량제인데요.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를 강의를 하면서 그 작용 기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중에서 그림 2-10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인 교감신경계의 절후신경에서 분비되는 뭐죠?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죠? 이러한 그 노르에피네프린의 경우에는 티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소듐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신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티로신은 도파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파는 다시 도파민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 효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죠? 뒤에서 다시 이제 볼 거예요. 티로신 하이드록실라아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량약 작용에서 이렇게 언급이 될 거예요. 티로신 하이드록시 라아제 L입니다. 그죠? 하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도파로 변환이 되게 되면 도파는 도파민으로 변환이 되고, 이 도파민으로 변환이 된 거는 어디로 들어오냐? 저장 소포체 안에 딱 들어와 있다가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이 그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세포 막내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 얘가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교감신경계 효능제로 작용하는 약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생성되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생성된 것이 수용체와 결합을 잘 해서 그 작용을, 그러니까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전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코카인의 경우에는 어땠었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얘들과 수용체와 잘 결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리업테이크 되는 거를 업테이크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테이크 되어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안으로 다시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를 억제시킴으로써 흥분 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페타민이나 에페드린이나 티라민이라고 하는 약은 뭐예요? 에피네프린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저장 소포체에서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클로니딘이나 메칠도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 앞쪽에 막에 붙어 있는 알파2 수용체라고 하는 것에 작용을 잘 해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클로니딘이나 메칠도파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알파2의 경우에는 혈관 수축보다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1의 경우에는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1에 작용하는 약이 대표적인 거가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고요. 얘는 언제 쓸 수 있었어요? 비충혈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그 비충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1과 2 모두를 자극하는 그러한 약이 되었습니다. 비선택적 알파 수용체 뭐죠? 효능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그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에서는 알파 수용체뿐만 아니라 베타 수용체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약이 바로 요거
이소프로테롤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고요. 에피네프린도 이렇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요것만 먼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을 유발을 해서 혈압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1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약이 도부타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칼스나 그러니까 심폐소생과 관련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약이 응급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약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인간호학에서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베타2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바로 이런 약이 있습니다. 베타2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까? 기관지 평활근 확장 을 돕고 얘는 주로 심장에 작용하는 약이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기관지 평활근 확장에 사용되는 약이 이러한 약이 있는데 특히 살부타몰, 터부탈린. 살부타몰은 그냥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 그림에 들어가 있죠. 외우셔야 되는 약이겠습니다. 터부탈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타프로테렐롤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밑에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약 두 개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흡입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분무요법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약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입에다가 넣고 이렇게 쫙 뿌리면 얘가 이제 기관지 쪽으로 쫙 가서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급성 천식 발작 같은 거가 있을 때 얘들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이 기관지가 이제 적절하게 확장이 되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드레날린 그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왕에 본 김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달아서 하고 다시 이제 교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55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경로는 다 똑같죠. 근데 지금 그 수용체 기량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어떤 즉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 과정이라든지 활동 과정을 차단해 버리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티로신에서 도파로 변환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얘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를 방해하는 거 하나.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칼슘 이온의 어떤 유입을 차단시켜 버려도 되겠죠. 근데 이 칼슘 이온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건 어디서 할 거냐면 저 뒤에서 심혈관계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혈압 조절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관련된 약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약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알파2 와의 결합을 차단시켜버리는 약, 대표적인 약이 요힌빈이라고 하는 최음제로 사용된다고 해서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2와 그 다음에 베타, 알파1 두 개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가 이러한 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1만 차단하는 거가 뭐죠? 프라조신, 테라조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베타1 수용체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약이에요. 아테놀롤, 미소프롤롤,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주로 이제 베타1 수용체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베타1 심장에 분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기능을 이제 차단을 해버리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심박동수, 수축력, 결국에는 뭐죠? 혈압이 떨어지는.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프라조신이나 테라조신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베타2에 작용하는 거는
여기서는 따로 베타2에만 작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베타2 수용체 기량제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임상에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지 수축시켰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러한 기관지 수축 상황은 없애줘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베타 수용체 차단제를 개발을 할 때 맨 처음에 개발을 한 거가 베타1, 2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두 개 다 차단하는 약이 개발이 되었었어요. 그 약이 대표적인 거가 프로프라놀롤, 티몰롤, 핀돌, 카베디올 이러한 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 저장 소포체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대표적인 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리업테이크 되어 가지고 소포체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약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요. 제가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밑에 보이는 게 맞나요? 아유, 불안합니다. 벌써 세 번째인지라 똑같은 말을.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5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해서 5줄에 걸쳐 가지고 그 교감신경계의 수용체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그 알파 수용체의 I형의 기능, 베타 수용체의 I형의 기능에 대해서 살폈기 때문에 54페이지에서는 알파 1 수용체, 알파 2 수용체 따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성 기량약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 수축을 억제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 그 수축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또 부정맥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경축과 관련된 질환이 대표적인 거가 그 레이노드氏질병이 있고요. 여러분 교재 아드레날린성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 기량약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파 수용체, 알파 1, 2를 모두 다 차단하는 약물 대표적인 거가 두 개가 우리 교재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의 대표적인 거가 테라조신과 그 다음에 프라조신, 독사조신, 신으로 끝나죠. 그죠? 이러한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가 아까 최음제로 사용이 되는 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약 중에는 이렇게 만성 뇌순환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혈압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는 약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챕터에서 그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약은 바로 베타 수용체 비선택적 약물인 프로프라놀롤이 있습니다. 티몰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베딜롤이라고 하는 약도 조금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1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아테놀롤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비소프롤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도 같이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죠. 이렇게 그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들은 주로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 기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장의 어떤 활성화를 심장의 심박동수를 뭐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등의 교감신경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어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협심증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이런 어떤 베타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에서 프로프라놀롤 대표적인 거 있었었죠, 그죠? 그다음에 아테놀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약들은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교감신경계의 어떤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투여를 하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혈압을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를 하다 보면 반대 작용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저혈압이 약이 너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저혈압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또한 이렇게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 어떤 빈맥의 어떤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을 하지만 그런 어떤 어떤 반동작용에 의해서 부정맥을 또 다시 유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용할 때 많이 주의해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약이 아니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렬성 심부전 있거나 이제 저혈압 있는 환자에게는 당연히 써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선택적으로 그 베타 수용체를 비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 베타 1, 2 모두를 차단하는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베타 1은 심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심장 쪽에만 작용을 했으면 하고 이 약을 사용을 했는데, 베타 2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지 수축기 유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약들을 쓸 때, 특히 베타 2 수용체, 베타 수용체 차단제, 즉 비선택적인 약을 쓸 때에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부교감신경 억제제, 부교감신경 강화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